지금 미국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중고등학생들의 한국 유학 열풍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미국 내 일부 학교들이 혼란에 빠질 정도라고 하는데요. 미국 학생들에게 한국으로 유학을 오려는 이유를 묻자 학교 내 안전망과 생활권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절박한 현실이 그 배경에 있다고 합니다. 총기 사건 등 미국 사회의 잔혹한 위기가 이들의 선택에 직간접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건데요. 더욱이 학교 수학 여행으로 한국을 다녀온 학생들의 생생한 체험담이 SNS를 통해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수많은 친구들이 한국에 대한 꿈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도대체 한국 수학 여행에서 어떤 잊지 못할 경험들을 한 것일까요? 오늘 전해드릴 충격적인 사연을 함께 만나보시죠. 1초만 투자하면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는 제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에밀리 존슨, 16살입니다. 항상 그렇듯 따스한 캘리포니아 햇살이 창문을 통해 쏟아지면서 저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태어난 이후로 늘 같은 집에서 자랐는데 제 방은 언제나 안전하고 익숙한 느낌을 주었죠. 벽에는 파리, 로마, 호주 포스터가 붙어 있어 언젠가 꼭 가보고 싶은 곳들을 상기시켜 주었지만 한국 포스터는 한 점도 없었습니다. 사실 한 번도 한국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기지개를 켜며 침대 옆 탁자에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뉴스 앱에는 북한과 미사일에 관한 또 다른 기사가 눈에 띄었고 재빨리 그 기사를 넘긴 후 SNS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곳에도 한국에 관한 무서운 헤드라인들이 잔뜩 올라와 있었고 친구들은 한국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글들을 공유하고 있었어요. 실제로 한 번도 한국에 가본 적 없는데 벌써부터 그곳이 싫다는 생각이 굳어져 버린 상태였습니다. 에밀리, 아침 준비됐어. 아래층에서 엄마가 부르시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가장 좋아하는 청바지와 편안한 티셔츠를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물결처럼 흘러내리는 갈색 머리와 반짝이는 녹색 눈을 가진 평범한 미국 10대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에 비치는 건 제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미지의 세계에 대한 생각들이었죠. 아래층에서는 엄마가 팬케이크를 만들고 계셨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신 엄마는 늘 일찍 일어나 수업 준비를 마친 후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곤 했어요. 아빠는 태블릿으로 뉴스를 읽으며 식탁에 앉아 계셨는데 아빠는 제가 다니는 고등학교에서 역사교사로 일하고 계십니다. 잘 잤니, 늦잠꾸러기? 아빠는 고개도 들지 않고 그런 말투로 인사를 건네셨어요. 식탁 위에는 따끈한 팬케이크가 담긴 접시와 함께 안녕하세요 라는 인사도 오갔습니다. 역사 숙제 다 했니? 오늘은 태평양에서의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해 토론할 거야. 아빠께서 물으시자 입안에 팬케이크가 가득한 채로 네, 일본의 확장이랑 그런 거요. 라고 대답했죠. 엄마는 오렌지 주스를 제 앞에 놓으시면서 음식 먹을 때는 말하지 마 라며 웃으셨어요. 그러던 중 아빠가 태블릿에서 눈을 떼며 말씀하셨습니다. 일본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내일 수학여행 목적지가 발표되는 날 아니니? 저는 신나서 고개를 끄덕이며 모두 일본이길 바라고 있어요. 거기는 정말 멋진 것들이 많거든요. 애니메이션, 기술, 아름다운 사원들. 정말 환상적일 거예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한국은 어때? 거기도 재미있을 것 같은데. 라고 묻자 저는 얼굴을 찌푸리며 절대 안 돼요. 거기는 위험해요. 항상 북한 문제도 있고 음식도 너무 매워서 굶어 죽을 것 같아요.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빠는 뭔가 더 말씀하시려다 한숨만 쉬며 다시 태블릿에 집중하셨고 저는 조용히 아침 식사를 마쳤습니다. 학교까지 걸어가는데 약 15분 정도 걸렸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아침은 너무 덥지도 않고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 야자수가 늘어선 거리는 새들의 지저귀므로 가득했습니다. 모든 것이 평범하고 안전해 보였어요. 제가 좋아하는 그런 아침 풍경이었습니다. 학교 정문 앞에서 제 친한 친구 제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니의 긴 검은 머리가 흩날리며 달려오자 밝은 파란 눈에 흥분이 가득한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내일 수학 여행지가 결정되는 거 알고 있지? 제니는 거의 소리쳤습니다.
매튜스 교장 선생님이 수학 여행지를 발표하신대. 저도 그녀의 흥분에 맞춰 알아. 당연히 일본일 거야. 일본밖에 없지. 라고 대답했어요. 제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우리 오빠는 2년 전에 호주로 갔었는데 인생이 바뀌는 경험이었다고 하더라. 하지만 일본이면 훨씬 더 멋질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붐비는 복도를 지나 사물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여행에 대해 신나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나가던 타일러라는 남자아이가 한국일 수도 있대 라고 말하자 그의 친구는 아니었으면 좋겠다. 우리 아빠가 거기는 안전하지 않다고 하시더라. 며 대답했습니다. 제니와 저는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우리 둘 다 한국은 피해야 할 곳이라고 굳게 믿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첫 수업은 영어였습니다. 선생님은 다른 사람들의 시각을 바꿔야 한다는 책에 대해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이미 한국 같은 곳에 대한 제 의견은 단단히 정해져 있었기에 공책에 낙서를 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왜 굳이 생각을 바꿔야 하겠어요? 점심시간 우리 테이블에 모인 친구들은 곧 있을 여행 발표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한국이면 어쩌지? 한 친구 멜리사가 샐러드를 집어먹으며 물었고 그럼 난 안 갈 거야. 부모님이 허락도 안 해주실 거야. 북한과 너무 가깝고 뉴스에선 항상 미사일 같은 걸 보여주잖아. 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제니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한국 학교는 엄청 엄격하다더니 학생들이 하루에 20시간씩 공부한다고 들었어. 우리 모두 실제로 확인한 적 없는 사실에 암묵적으로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과 후 아빠가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시면서 오늘 역사 수업에 대해 이야기하셨습니다. 학생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들에 대해 이렇게 강한 의견을 가지는 게 흥미롭더라. 빨간 신호등 앞에서 아빠는 말하며 몇 개의 뉴스 기사나 영화만으로 모든 걸 안다고 생각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야. 라고 하셨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아빠의 말씀을 듣다가 사실은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한 채 네, 정말 그렇네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녁 식사 때 엄마는 내일 여행 발표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내일이에요. 매튜스 교장 선생님께서 점심 식사 후 체육관에서 모두에게 알려주실 거예요. 제가 대답하자 엄마는 어디든 좋은 기회가 될 거야. 여행은 마음을 열어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휴대폰으로 도쿄 사진들을 스크롤하던 저는 벚꽃, 아름다운 사원들, 현대 기술의 모습을 보며 한국에 대한 제 두려움과는 전혀 다른 이미지를 마주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언제나 위험의 가장자리에 있는 곳으로만 느껴졌는데 말이에요. 모든 편안한 것들로 둘러싸인 안전한 캘리포니아 침실에서 아직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에 대해 강한 부정적 의견을 품은 채 저는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제 작고 편안한 세상은 곧 크게 변하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이었어요. 제니와 함께 학교 체육관으로 걸어 들어가던 길, 제 가슴은 두근두근 뛰고 있었죠. 넓은 체육관 안에는 계단식 관람석에 앉은 학생들이 가득했고 모두 올해 우리가 어디로 여행을 갈지 신나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공기는 희망과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일본 제니가 옆에서 손가락을 꼽으며 속삭였어요. 저는 손가락을 꼬며 속으로 한국만 아니라는 기도처럼 바라고 있었습니다. 매튜스 교장 선생님이 무대로 걸어 나오자 확성기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는 언제나 파란색 정장을 입은 채 회색 머리를 단정하게 다듬고 안경을 쓴 키 큰 분이셨어요. 오늘은 특히 더 들떠 보이셨고 마이크를 두드리며 환하게 웃으셨어요.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그의 목소리가 체육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분이 기다려온 그 순간이 왔습니다. 체육관은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제 심장 소리마저 들릴 정도였어요. 올해 국제학습 여행의 목적지는 교장 선생님은 일부러 순간을 길게 끌더니 잠시 멈추셨습니다. 한국으로 갑니다. 마치 롤러코스터를 탄 듯 제 배가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주변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기뻐하며 환호했지만
우리 구역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크게 불만을 표했습니다. 제니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마치 누군가가 제 배를 주먹으로 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한국이라고요? 정말로? 뉴스에서 늘 북한 문제로 나오고 위험한 곳으로만 보던 그곳이었잖아요. 하지만 매튜스 교장 선생님은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작은 리모컨을 집어들고 버튼을 누르자 그 뒤에 있던 거대한 스크린에는 화려한 이미지들이 나타났습니다. 화면에는 제가 뉴스에서 보았던 무서운 한국의 모습이 아닌 깨끗하고 현대적인 학교 식당의 모습이 펼쳐졌죠. 단정한 교복을 입은 한국 학생들이 테이블에 앉아 건강한 식사를 하고 있었고 그들의 식판엔 다채롭고 신선한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학교 식당의 기름진 피자와 질척한 채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매튜스 교장 선생님은 우리 구역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한국에 대해 갖고 있는 편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선진화된 교육 시스템 중 하나를 자랑합니다. 화면은 한국 학생들이 함께 과학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모습으로 바뀌었고 새 컴퓨터와 스마트보드가 갖춰진 깨끗한 교실, 그리고 복잡한 수학 문제를 풀며 진지하게 토론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교육은 한 국가가 다음 세대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반영합니다. 매튜스 교장 선생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한국에서는 교육에 대한 존중이 정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니의 입술이 살짝 벌어졌고 그녀의 표정은 혼란과 놀라움이 뒤섞인 모습이었어요. 분명 우리가 평소에 생각했던 한국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스크린에는 또 다른 이미지들이 이어졌습니다. 깨끗한 학교복도,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학생들, 마치 대학 실험실처럼 보이는 과학실 전경 등이었지요. 어느 것도 제가 상상했던 낙후되고 위험한 곳의 이미지와는 맞지 않았습니다. 집회가 끝나고 수업으로 돌아가는 길에 학생들은 하나같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가짜일 거야. 타일러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좋은 면만 보여주는 광고물 아니야? 맞아. 다른 학생이 동의하며 부유한 일부 학교만 보여주는 거라고 하더라. 저는 그들에게 동의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익숙한 편견을 계속 믿는 게 훨씬 쉬웠으니까요. 하지만 내 안에서 조용히 뭔가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제 확신의 벽에 작은 균열이 일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내가 틀렸던 걸까요? 그날 오후 역사 수업 시간, 아빠가 여행 발표에 대해 언급하셨어요. 여러분의 목적지를 축하합니다. 아빠는 학급 전체에 말씀하시며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흥미로운 역사와 문화를 가진 나라입니다. 몇몇 학생들은 불만 가득한 중얼거림을 내뱉었지만 아빠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저녁 식사 시간, 엄마가 내일 여행 발표에 대해 물으시자 저는 접시 위에 음식을 이리저리 밀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이에요. 나만이요. 엄마는 진심 어린 미소로 정말 좋은 기회야. 놀라운 경험이 될 거야. 라고 외치셨습니다. 그때 저는 속으로 조용히 반박했어요. 좋지 않아요. 그곳은 위험하고 이상할 것 같아요. 음식도 너무 매워서 못 먹겠어요. 아빠가 포크를 내려놓으며 물으셨어요. 에밀리, 한국 사람을 만나본 적 있니? 없어요. 한국 음식을 먹어본 적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한국에 대해 그렇게 확신할 수 있니? 저는 곤란한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제가 알고 있는 한국에 관한 정보들은 뉴스와 친구들의 말, 그리고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가정에서 비롯된 것 뿐이었으니까요. 저녁 식사 후 학교에서 받은 허가서를 바라보며 책상에 앉았습니다. 그 종이는 마치 저에게 도전을 거는 듯 했어요. 한국에 간다는 것은 익숙한 모든 것을 뒤로하고 미지의 세계에 발을 내딛는 것을 의미했죠. 그것은 제게 두려움 그 자체였어요. 하지만 가지 않는다는 것도 제 두려움이 실제인지 상상인지 영원히 모른 채 머무르는 것과 같았습니다. 매튜스 교장 선생님이 보여준 사진들을 떠올렸습니다. 깨끗한 학교, 첨단 기술, 함께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의 모습들. 어쩌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국에는 더 많은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더군요. 펜을 집어들자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서명란 앞에서 한참 머뭇거린 끝에
깊은 숨을 들이쉬며 제 이름을 적었어요. 그 순간 단순히 허가서에 서명하는 것을 넘어 미지의 세계로 도전하는 결심을 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그날 밤 몇 시간 동안 잠들지 못한 채 머릿속에서는 집회에서 본 이미지들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도 다른 모습들이었죠. 그리고 내면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내가 또 무엇을 잘못 알고 있었던 걸까? 그 생각은 무섭기도 했고 동시에 흥미롭게 다가왔어요. 이불을 꼭 끌어안은 채 머릿속에 끝없이 질문이 소용돌이쳤습니다. 한국은 과연 어떤 곳일까요? 그곳이 내 인생의 시야를 바꿀 수 있을까요?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도 달라질까요? 마침내 잠이 들었지만 꿈속에서는 아직도 한 번도 직접 보지 못한 내가 판단했던 나라의 낯선 거리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학 여행 당일, 저희는 한국으로 출발하기 위해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14시간 동안 장시간 비행은 비행기가 마치 제 두 번째 집처럼 느껴지게 만들었어요. 다리는 뻣뻣해졌고 오래 앉아 있어서 허리가 아팠습니다. 우리가 넓은 태평양 위를 날면서 작은 타원형 창문 밖을 바라보는데 점점 캘리포니아에서 멀어지고 한국에 가까워지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것에서 점차 멀어지는 듯 했죠. 비행기가 기류 불안정 구간에 돌입하자 저는 팔걸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속이 뒤집힐 것만 같았어요. 기류 때문인지 한국에 대한 불안 때문인지 확실치 않았습니다. 옆에 앉은 제니는 비행기 좌석 주머니에서 찾은 한국 여행 잡지를 열심히 훑어보고 있었어요. 여행 발표 때 저만큼이나 실망한 얼굴을 했지만 지금은 어쩐지 신이 나 보였습니다. 신나. 화려한 색채가 돋보이는 단청이 그려진 궁전 사진을 가리키며 제니가 물었어요. 저는 팔걸이를 꽉 쥐고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뜨거워질 정도로 솔직하게 말했어요. 솔직히 겁나. 뉴스에서 말한 게 맞으면 어쩌지? 정말 위험하면 어쩌지? 제니는 어깨를 으쓱하며 다시 잡지에 시선을 돌렸어요. 창밖으로 다시 내다보니 아래로 파란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저는 안전한 캘리포니아 생활과 미지의 한국 사이에서 제 자신이 너무 작게 느껴지는 걸 경험했어요. 몇 시간 후 기장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들려왔어요. 서울에 착륙한다고 알리더니 제 심장은 점점 더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비행기가 구름 사이로 내려가자 갑자기 아래에 서울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 광경에 눈이 커졌어요. 높은 건물들이 가지런히 늘어선 거대한 도시, 넓은 도로, 군데군데 보이는 푸른 공원들까지 모두 한눈에 들어왔죠. 도시 가장자리에 솟은 산들이 마치 보호벽처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창문에 코를 바짝 대고 나는 내가 예상했던 위험의 징후를 찾으려 했어요. 그런데 보이는 것은 정돈된 거리와 늦은 오후 햇살 아래 반짝이는 현대적인 건물뿐이었습니다. 마침내 비행기는 인천국제공항에 부드럽게 착륙했습니다. 게이트로 이동하는 동안 모든 것이 얼마나 깨끗하고 새 것처럼 보이는지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내 머릿속에 그려두었던 한국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으니까요. 터미널 안에서는 제 감각이 과부하 상태가 되었어요. 높은 천장과 유리벽으로 이루어진 넓은 공간, 거울처럼 빛나는 바다. 너무 깨끗해서 그곳에서 밥을 먹어도 좋을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된 디지털 표지판들이 여행객들을 다양한 방향으로 안내하고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가장 놀라운 것은 실제 로봇들이었어요. 터미널 곳곳을 미끄러지듯 움직이며 길 잃은 여행객들에게 친절하게 도움을 주고 있었죠. 한 로봇은 노부부에게 다가가 화면에 친근한 얼굴을 띄어 길을 안내하더군요. 우리 학교의 윌슨 선생님이 입국 심사를 안내해 주셨어요. 혼란스럽고 복잡할 거라 예상했는데 모든 게 부드럽고 효율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입국 심사관은 여권에 도장을 찍으며 따뜻한 미소로 맞이해 주었고 그 환대에 저 역시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짐을 기다리는 동안 주변의 다양한 여행객들을 관찰했어요. 가족과 함께 온 아이들, 정장을 갖춰 입은 비즈니스맨, 손을 꼭 잡은 젊은 커플들.
그들 모두는 위험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는 모습 없이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상 안에 캐리어를 집어들며 제니에게 속삭였습니다. 여기는 전혀 위험한 곳 같지 않아. 제니도 고개를 끄덕이며 놀란 눈으로 제 말에 동의했어요. 밖으로 나가는 크고 편안한 버스에 탑승하니 창문을 통해 도시의 전경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넓고 잘 관리된 고속도로, 질서 있게 주행하는 자동차들, 그리고 하늘 높이 뻗은 아파트 건물들, 그리고 그 사이에 자리한 나무와 산책로가 있는 공원들이 보였어요. 사람들이 쇼핑백을 들고 인도를 따라 걷고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버스 정류장에서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평범했지만 동시에 로스앤젤레스의 일부 지역보다 더욱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어요. 그러던 중 제 휴대폰에 엄마의 문자 메시지 알림이 울렸습니다. 무사히 도착했니? 걱정된다. 화면을 바라보며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잠시 망설였습니다. 내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위험한 한국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내가 알고 있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잘못되었음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결국 이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무사히 도착했어요. 공항이 정말 놀라워요. 한국은 내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달라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그날 밤 우리 미국 학생들을 위해 호텔에서 준비한 익숙한 음식으로 저녁을 먹은 후 호텔 방 창가에 서서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제니는 긴 여행에 지쳐 이미 침대에서 잠들어 있었고요.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어둠 속에서 수천 개의 불빛이 반짝이며 현대적인 마천루들이 높고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자동차들이 질서 있게 빨간색과 흰색 불빛을 내며 거리를 주행했고 멀리 보이는 산들이 밤하늘을 배경으로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창문에 차가운 유리에 손을 대고 있자 마치 내 발 아래의 땅이 흔들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지만 그건 단지 내 이해가 흔들리고 있다는 생각에 불과했습니다. 내가 들어선 이 새로운 세계는 내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내가 두려워했던 위험의 이미지와는 완전히 다르게 정돈된 도시의 모습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태평양을 건너 한국에 도착했지만 이제 또 다른 문턱을 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자신의 무지와 잘못된 생각의 경계를 넘어서는 순간이었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서울을 탐험하기 시작할 거예요. 과연 어떤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을지, 한국은 내가 알고 있다고 믿었던 것에 어떤 도전을 제시할지 궁금했습니다. 이번 여행 발표 이후 처음으로 예상치 못한 무언가가 내 안에서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호기심이었어요. 호텔에서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윌슨 선생님께서 우리의 첫 번째 진짜 모험을 소개해 주셨어요. 오늘은 지하철을 타고 경복궁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하시더군요. 외국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은 마치 큰 시험을 보는 것처럼 느껴져 긴장감에 배가 조여오더라고요. 지하철역에 도착하자마자 놀라움이 밀려왔습니다. 곳곳에 낙서 한 점 없이 바닥과 벽이 깨끗하게 빛나고 있었고 밝은 디지털 화면에는 한국어와 영어로 열차 시간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바닥에는 다른 열차의 방향을 안내하는 색깔 선이 그려져 있어 로스앤젤레스의 지저분한 지하철역과는 확연히 달라 보였습니다. 우리 그룹은 한국어로 표를 구매해야 하는 발권기 앞에서 조금 혼란스러워했어요. 일부 기계에는 영어 버튼도 있었지만 여전히 복잡해 보였거든요. 어떻게 표를 사지? 제니가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며 물었어요. 그때 또래로 보이는 한 한국 소녀가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문화대사라고 적힌 파란색 조끼를 입고 있었고 완벽한 영어로 도움이 필요하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네, 부탁해요. 경복궁에 가야 하거든요. 라고 대답했어요. 소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저는 민지예요. 관광객 프로그램의 일원으로 방문객들을 돕고 있어요. 라며 각 단계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고 발권기 사용법도 친절히 알려주었어요. 우리가 표를 받은 후 민지는 우리를 올바른 플랫폼으로 안내하며 지하철 지도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열차를 기다리는 동안 민지는 플랫폼 구역에 막 들어온 한 노인 여성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때 한 10대 소년이 자리에서 일어나
바로 자리를 양보했어요. 저거 보세요. 저건 우리 문화의 일부예요. 젊은 사람들은 어르신들에게 항상 자리를 양보해야 해요. 민지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하철은 정시에 도착했고 차 안은 깨끗하고 질서정연했어요. 사람들은 줄을 서서 탑승했으며 서로 밀거나 떠밀지 않았습니다. 차 안은 조용해 전화통화도 크지 않았고 헤드폰에서 음악이 크게 흘러나오지도 않았어요. 집에서 시끄럽고 불안했던 지하철과는 확실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조용히 관찰하며 머릿속에 메모를 했어요.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다고 믿었던 한국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차분하고 질서 있는 모습을 보면에 편견에 도전받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내가 예상했던 혼란과 위험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우리 정류장에 도착하자 민지가 우리를 거리로 안내해 주었고 그 순간 경복궁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곡선 지붕과 밝은 색상의 아름다운 건물들로 이루어진 거대한 단지가 펼쳐졌죠. 입구 근처에서는 방문객들이 한복을 빌려 궁궐을 탐험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었어요. 윌슨 선생님 덕분에 우리 그룹은 한복도 체험해 볼 수 있었어요. 담당 직원들이 여러 가지 색상의 옷 중에서 고를 수 있도록 도와주었는데 저는 분홍색과 노란색 디테일이 있는 밝은 파란색 한복을 선택했어요. 그 한복은 마치 동화 속 한 장면처럼 우아하게 흘러내렸고 거울 속에 저는 거의 다른 사람처럼 보였어요. 공주님 같아 보여 제니가 고대 궁전 배경으로 제 사진을 찍으며 웃었어요. 근처에서 일본인 관광객 그룹도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으며 감탄하고 있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한때 제가 간절히 원했던 일본 대신 이들은 한국의 문화를 즐기며 그 아름다움을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동안 저는 모든 걱정과 편견을 잊은 채 주변의 아름다움을 만끽했어요. 평화로운 정원, 건물의 섬세한 디테일, 수백 년 전 한국 사람들이 입었던 전통 의상을 입고 걷는 느낌은 그야말로 황홀했습니다. 궁전 방문을 마친 후 윌슨 선생님께서는 우리를 전통시장으로 안내하며 다음 도전을 예고하셨어요. 전통시장에 들어서자마자 제 감각은 다시 한번 과부하 상태에 빠졌습니다. 좁은 골목길엔 여러 작은 상점들이 즐비했고 각종 음식 냄새가 어우러져 있었어요. 일부 냄새는 맛있게 느껴졌지만 또 다른 냄새는 낯설고 이국적인 느낌이었어요. 판매자들이 한국어로 외치며 다채로운 물건을 소개했고 시장은 붐비고 시끄러웠으며 완전히 제 익숙한 편안함의 영역 밖이었습니다. 압도되는 느낌의 제니가 제 옆에 바짝 붙어 있었어요. 그러던 중 한 식품 가판대 앞에 있던 노인 여성이 우리를 향해 손짓하며 다가왔습니다. 그 작은 가판대는 빨갛고 매운 음식들로 가득 차 있었고 그녀는 한 요리를 가리키며 이건 떡볶이예요. 매운 소스에 버무린 떡으로 아주 인기 있는 길거리 음식이죠. 라고 설명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떡볶이를 한 입 먹어보자 매운맛이 내 입안을 강타했고 눈물이 날 정도였습니다. 다행히도 노인 여성은 친절하게 미소 지으며 내 반응을 살폈고 이어서 우리 각자에게 달콤한 파치 든 붕어빵을 건네주었어요. 제니가 추가 비용을 지불하려 하자 여성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서비스입니다. 라고 따뜻하게 말했어요. 그 한마디가 고객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한 무료 선물임을 설명해 주었고 그 친절은 제 마음 깊은 곳에 감동을 남겼어요. 우리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했지만 그녀는 우리가 이 경험을 온전히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주고 있었답니다. 그날 저녁 우리 그룹은 호텔 로비에 모여 첫날의 경험을 돌아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이렇게 선진적일 줄은 몰랐어. 타일러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그리고 깨끗해. 어딜 가도 쓰레기가 전혀 보이지 않아. 다른 친구가 덧붙였죠. 그러다 누군가가 우리가 도착한 후에도 계속 머릿속에 남았던 질문을 던졌어요. 하지만 북한 문제는 어떨까? 여전히 위험한 건 아닐까? 우리 한국인 관광 가이드인 박 선생님께서 그 질문을 듣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녀는 차분하고 친절한 얼굴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수십 년 동안 여러 도전을 겪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와 안전한 사회를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않고 서로 협력하며 살아가고 있지요.
그 말씀은 마치 번개처럼 제 마음을 강타했습니다. 외부의 위협보다는 제 내면에 있던 무지와 변화를 두려워하는 편견이 진짜 장애물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동시에 인내심 있게 지하철 시스템을 안내해준 민지, 언어 장벽을 넘어 친절을 전해준 노인식품 판매자, 그리고 한국을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신 박 선생님 덕분에 저는 조금씩 편견의 벽을 허물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 방으로 돌아오며 저는 겸손한 마음과 함께 기대와 두려움이 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너무 빨리 판단했던 이곳에서 앞으로 어떤 새로운 발견들이 있을지 궁금했어요. 우리는 이제 한국에 온 지 일주일이 되었어요. 오늘은 한국의 최고 학교 중 하나인 대원 외국어 고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버스가 학교 캠퍼스에 도착하자 제 눈은 크게 떠졌어요. 학교는 일반 고등학교보다는 대학교처럼 느껴졌습니다. 본관은 유리창이 많은 현대적인 건물이었고 모든 것이 깔끔하고 깨끗했어요. 말끔한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수업 시간 사이마다 목표를 가지고 여유 있게 걸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특수목적 학교입니다. 박 선생님께서 입구에 들어서면서 설명해 주셨어요. 이곳 학생들은 언어 실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고급 과목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깨끗이 닦인 복도가 반짝였고 진열장에는 국제대회에서 받은 트로피와 메달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한쪽 벽면에는 현재 유명 대학에 재학 중인 졸업생들의 사진이 가득 붙어 있었고 하버드, 옥스포드, 스탠포드 같은 대학 이름이 반복해서 보였습니다. 윌슨 선생님께서 우리를 미국 학생과 한국 학생이 섞여 있는 짝으로 배정해 주셨어요. 저는 한국 학생인 수진이라는 여학생과 짝이 되었어요. 그녀의 교복은 완벽하게 다림질되어 있었고 긴 검은 머리는 깔끔하게 포니테일로 묶여 있었죠. 수진은 아주 유창한 영어와 공손한 인사로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우리 학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녀가 미소를 띠며 말했어요. 방문이 즐거우시길 바랍니다. 수진은 저를 그녀의 수학 수업으로 안내했어요. 저는 대수학이나 기초기하학 같은 익숙한 내용을 기대했지만 대신 외국어처럼 보이는 복잡한 미적분 방정식을 멍하니 바라봐야 했어요. 한국 학생들은 제가 대학에 진학해서도 배우기 어려운 문제들을 첨예하게 풀고 있었습니다. 제 혼란스러움을 눈치챈 수지는 제 노트를 가까이로 가져와 중요한 개념들을 다양한 색상의 펜으로 강조하며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선생님께서 질문을 하시자 수지는 자신 있게 손을 들고 명확하게 답변하며 자신의 추론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했습니다. 조별 과제 시간에는 수진과 함께 문제를 풀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녀가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며 저의 부족함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다 알고 있는 거지? 저는 좌절감을 감추지 못하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우리는 캘리포니아에서 이걸 훨씬 나중에 배우잖아. 수지는 놀란 표정을 지으며 우리는 정말 열심히 공부합니다. 교육이 우리의 최우선이에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 말은 자랑스러움이 아니라 그저 사실을 말하는 듯 진솔했고 그 순간 제가 미국 교육을 무조건 우월하게 생각했던 내 편견이 완전히 뒤집히고 있음을 절감했습니다. 그러던 바로 그때 큰 경보음이 건물 전체에 울리기 시작했어요. 제 심장이 목구멍까지 뛰어오를 정도였죠. 그 순간 제가 두려워했던 북한 공격 같은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인 듯한 패닉이 제 마음을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한국 학생들은 비명이나 소란 없이 차분하게 행동했어요. 그들은 질서 정연하게 줄을 서고 모두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제 얼굴에 드러난 공포를 알아채고 제 팔을 붙잡으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걱정 마세요. 그냥 안전훈련이에요. 우리는 정기적으로 이런 연습을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드릴게요. 그녀의 안내에 따라 저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질서 있는 줄에 합류했어요. 교정에서는 수백 명의 학생들이 완벽한 대형으로 서 있었고 선생님들은 태블릿으로 출석을 확인하는 등 전체 대피 절차가 3분도 채 걸리지 않을 정도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한 선생님께서 우리 미국인 그룹에게 다가와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매월 안전훈련을 실시합니다.
이는 특정 공격을 예상해서가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안전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상치 못한 질문까지 던지셨어요. 미국에서는 총기 난사 대비 훈련을 하지 않나요? 그 질문은 마치 따귀를 맞은 듯 제게 큰 충격을 주었어요. 그 순간 제가 한국에 대해 두려움만 갖고 있었던 것들이 미국 학교의 총기 폭력 현실에 비하면 얼마나 작은 것인가를 깨달았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잘 알려진 위협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심되는 환경 속에서 정기적으로 훈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은 학교 일과는 흐릿하게 지나갔어요. 수진과 저는 건강한 점심 식사를 함께 했고, 나중에 그녀는 저에게 과학 실험실을 보여주었는데, 제가 영화에서만 보던 첨단 장비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떠날 시간이 다가오자 수진은 제게 이메일 주소를 건네며 꼭 연락해 주세요. 미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라고 말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평소보다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하루 동안 겪은 여러 경험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하는 동안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도전을 받고 있었고, 미국에서 들었던 편견들이 크게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 침대에 앉아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제니는 이미 다른 침대에서 피곤해 지쳐 잠들어 있었어요. 손에 펜을 들고 오늘의 경험을 천천히 되새기며 적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위험은 한국 그 자체가 아니라 내 자신이었던 것 같다. 눈물이 맺힌 채 잉크가 번지면서 제가 그동안 머릿속에 담아두었던 편견과 잘못된 믿음, 그리고 한 번도 도전해보지 않은 새로운 세계에 대한 진실을 마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내 일기장을 덮으면서 저는 마음 한켠에서 뭔가가 달라지고 있음을 느꼈어요. 고통스럽더라도 필요한 변화였어요. 마치 오래된 사고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나로 거듭나는 과정처럼 말이죠. 오늘의 경험은 제게 단순한 학교 방문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미국 교육에 대한 우월감과 한국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근거 없었는지를 깨닫게 해주었고, 제 자신과 마주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한국에서 마주한 진짜 시련이자 도전,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오늘 밤은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이었어요. 선생님들이 우리를 남산에 있는 엔서울타워로 데려다 주셨는데, 이곳은 도시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는 높은 탑이었어요. 높은 곳에서 보니 서울은 마치 불빛의 바다처럼 모든 방향으로 펼쳐져 있었죠. 한강은 도시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며 다리와 건물들의 다채로운 불빛을 반사하고 있었어요. 저는 전망대 창가에 서서 이 모든 풍경을 마음에 담아내고 있었어요. 겨우 2주 전만 해도 누군가가 이 광경을 보여줬다면 저는 그곳을 위험하고 두려워하며 피해야 할 나라로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는 전혀 다른 서울이 펼쳐져 있었어요. 고대 궁전들이 현대적인 고층 건물 옆에 우뚝 서 있는 전통과 진보가 함께 공존하는 도시를 보게 된 거죠. 안전과 질서,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이 느껴졌어요. 제니가 제 옆에 다가와 서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아래 도시의 불빛 속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떠나기 싫어, 제니가 조용하게 속삭였어요. 그 말에 저는 놀랐어요. 제니도 우리가 처음 도착했을 때처럼 한국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제 우리는 모두 그 편견을 조금씩 넘어서고 있는 중이었지만 여전히 마음 한켠에는 두려움이 남아 있었죠.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기분을 충분히 이해하는 제 자신을 느꼈습니다. 이 여행을 통해 제 안에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지만 동시에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제가 상상했던 위험하고 낙후된 한국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던 거예요. 다음 날 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다른 학생들이 영화를 보거나 잠든 사이 저는 노트북을 펼쳐 부모님께 이메일을 쓰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배운 변화와 새로운 시각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너무 작게 느껴졌어요. 단순히 한국을 방문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비행기가 마침내 캘리포니아에 착륙했을 때 부모님이 공항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들은 저를 꼭 안아주며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또 얼마나 걱정했는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창밖의 익숙한 거리를 바라보면서도 이제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어요. 예전에는 신경 쓰지 않았던 고속도로 주변의 쓰레기들이 눈에 들어오고 도로는 내가 기억했던 것보다 훨씬 울퉁불퉁하게 느껴졌어요. 심지어 늘 사랑했던 우리 집마저도 달라 보였죠. 우리 동네가 서울의 일부 지역보다 덜 정돈되고 덜 효율적으로 보이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첫날 저녁 식사 중에 아빠께서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놀라움에 대해 물으셨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가장 놀라웠던 것은 뭐였니? 저는 포크를 내려놓고 부모님을 바라보며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모든 것이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저 자신이었어요. 제가 그동안 한국이 어떤 곳인지 너무 확신하고 있었는데 완전히 틀렸더라고요. 저는 깨끗한 지하철 시스템, 발달된 기술, 교육과 존중에 대한 강한 의지를 경험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어요. 낯선 사람들의 친절함, 곳곳에 느껴지는 안전함, 그리고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도시 풍경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렸죠. 제가 예를 들 때마다 부모님 얼굴에는 놀라움과 감탄이 묻어났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한국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었어요. 온라인에서 한국 문화를 검색하고 볼 한국 영화들을 찾아보며 기본적인 한국어 문구까지 배우려고 앱을 다운로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를 놀라게 한 결정을 내렸어요. 바로 서울에 있는 국제고등학교 교환 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한 것이죠. 몇 달 후 합격 통지서가 도착하자 부모님은 걱정도 하면서 지지해 주셨어요. 정말 확실한 거니? 엄마께서 걱정 어린 눈빛으로 물으셨어요. 너무 멀잖아. 확실해요. 저는 이전의 두려움 대신 새로운 자신감으로 대답했어요. 가장 큰 장벽은 바다나 국경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쌓인 편견이라는 걸 배웠어요. 6개월 후 저는 관광객이 아닌 학생으로 다시 서울에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과 함께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을 들었어요. 제 한국어는 아직 기초적이지만 매일 조금씩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홈스테이 가족은 제 학교 근처 아파트에 살고 계셨고 그들은 제가 한국의 음식, 관습, 일상에 점차 적응할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가지고 도와주셨어요. 홈스테이 어머니께서는 한국어 연습을 도와주시고 아버지께서는 한국 역사를 친절히 설명해 주셨어요. 또한 제 또래의 홈스테이 딸도 동네의 다양한 명소를 보여주면서 저를 친절하게 맞아주었어요. 주말마다 저는 지역센터에서 영어 회화 수업을 돕는 봉사활동에도 참여했어요. 많은 한국인들이 영어를 연습하러 오는데 저는 그들을 도우며 동시에 저 자신도 새로운 문화 속에서 성장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끔 새로운 미국 학생이나 관광객들이 센터에 올 때 그들의 얼굴에서 제가 한때 가졌던 두려움과 편견의 흔적을 보기도 했어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라요. 저는 부드럽게 말하며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편협한 진실이 얼마나 쉽게 오해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이제 제 여정은 단순히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부분적인 진실과 편안한 가정에 속아 있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것이었어요. 첫 번째 한국 여행에서 제가 얻은 가장 큰 보물은 기념품이나 사진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바로 내가 알고 있다고 믿었던 것들을 의심하게 만든 지혜, 틀렸을 때 인정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진정한 성장은 내가 편안함의 영역을 넘어서야 일어나는 것이라는 깨달음이었어요. 어느 저녁 캘리포니아에 있는 제니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저는 제 침실 창가에 서서 이제 제 일상이 된 서울의 전경을 보여주었어요. 가장 이상한 건 한때 두려워했던 도시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내가 가봤던 가장 위험한 곳이 한국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의 한계였다는 거야. 그럼 어디였어? 제니가 화면 속에서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어요. 내 마음속 스스로 만든 잘못된 믿음들이었어. 그곳에서 진짜 여정이 시작됐던 거지. 저는 노을빛에 물든 한강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노트북을 닫으면서 저는 저를 이곳까지 이끈 모든 경험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제 이야기는 한국이 어떻게 저를 바꿨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제 안에 있던 편견이라는 거품을 깨뜨리고 새로운 시각을 열어줬는지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한국은 언제나 활기차고 복잡하며 아름다운 곳이었고 제 눈을 넓혀주었죠. 그것이 진정한 마법이었어요. 단지 새로운 곳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었고 바다를 건너 외부의 경계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한계까지 넘어서는 모험이었답니다. 이제 이 모험은 제가 앞으로 나아갈 길의 시작일 뿐이에요. 자, 오늘은 미국에 거주 중인 미국인 여학생 에밀리 존슨 양의 감동적인 사연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감동 한 잔이 되셨을까요? 오늘의 감동 사연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도 여러분들 마음에 따뜻함 남겨드릴 수 있는 감동 한 잔 준비해 오겠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하루 되시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